네,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제가 인강을 찍게 됐습니다. 인강을 지금 처음 찍는데 이게 참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네요. 여기는 3학년 7반 교실이고 지금 저랑 카메라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기 참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나 혼자 막 이러려고 하니까 좀 되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로 안 오니까 내가 그동안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를. 여러분 지금 그 수업 시간에 막 엎어져 자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너무 그리워. 그런 사람들 맞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학교로 오시죠. 자, 이제 인강을 몇 개나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언제 다시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확률과 통계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열심히 들으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상은 광신고 학생들만을 위한 거지, 이 영상을 뭐 외부인한테 뭐 주소를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영상은 오직 광신고 학생들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 수업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을 배울 건데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이거 수능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수능은 모든 과목, 모든 단원에 다 꼼꼼히 공부해야 됩니다. 확통은 얼마나 중요하면 수학 가나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수학 가였다가 나로 바꾸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확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확통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쉽게 봤어요. 좀 가짜게 봤어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 틀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확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번, 28번, 나영의 19, 29번 이 문제가 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올해 수능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확통 더 이상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단원을 보면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뭘까요? 저는 1단원 순열과 조합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요것만 잘 되면 확률이 그냥 돼요. 경우의 수만 잘 세면 확률은 그냥 되고, 통계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통계가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접근할 때는 힘든데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막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만해요. 어렵고 힘든 거는 제일 첫 단원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이 절대 문제를 감으로 풀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뭔가 이건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풀고 맞춰. 그러면 자기가 확통을 되게 잘하는지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감으로 문제를 풀면 수능에서 조금만 비틀어서 내면 여러분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감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지 보지 마세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확통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답지 보면 알잖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수능 가서도 그 생각 못해요. 절대 확통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답지를 쉽게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다 안 넘어갔죠? 수능과 내신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요 두 개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수능으로 정시로 갈 거니까 내신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 수능과 내신을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신은 그 작은 범위지만 결국 수능에 다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다루겠지만 수능 특강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수능 특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그동안 흐름을 알 수 있고 뭐가 중요하고 어떠한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가원들이 내는 게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방과후 수업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로 안 오다 보니 방과후 수업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로 오게 되고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인강은 4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4월 12일이 지나면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2일까지 반드시 듣고 그걸 제가 확인해서 출결로 매기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나갈 건데 단원 모든 문제, 예제, 문제,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모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세요. 문제까지는 안 적어도 되지만은 풀이 과정만은 풀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게 되는 그날 제출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수업을 할 건데 바로 고3 책을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너네 배운 거 있죠? 합의법칙, 고배법칙, 순열조합 요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합시다. 자, 여러분한테 이 학습 자료를 제가 업로드 시켜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 됩니다. 자,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배울 건데 저는 고배법칙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M, B가 N일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수를 곱해라. 자, 꿀팁 2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동시에라는 뜻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죠. at the same time.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얘가 있죠. 상의 2벌, 하의 3벌이 있는데 옷차림을 달리해서 입는 방법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상의가 2벌이 있는데 선생님은 브랜드로 한 표현해보죠. 뭐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대. 하의가 3벌 있겠네요. 하의 3벌은 뭐 할까요? 하의 3벌은 뭐 리바이스, 케빈 클라인, 그 다음 하나는 뭐 구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냥 모든 경우로 다 세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여기 상의가 있고 여기 하의가 있습니다. 일단 나이키를 입었어. 그랬을 때 바지로 요거 3개 다 가능하죠. 뭐 리바이스를 입던지 케빈 클라인을 입던지 구찌를 입던지. 그 다음 상의로 아디다스를 입었어. 그때 하의로 리바이스를 입어도 되고 케빈 클라인 입어도 되고 구찌를 입어도 되고. 그럼 몇 가지예요? 3개,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일일이 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일이 세지 않고 더 빠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게 합의법칙, 고배법칙, 순열조합인 거예요. 자, 봅시다. 상의는 2벌 있죠. 하의는 3벌 있죠. 요 2랑 3을 더하느냐 곱하느냐 그 문제예요. 뭐 6개 아니까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겠죠. 이거를 왜 곱하느냐고. 이런 걸 여러분이 감으로 막 필로 이러면 안 돼요.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동시가 시간적 동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의랑 하의를 시간적으로 동시에 입을 수 있냐? 너네 옷 입을 때 이게 옷돌이랑 바지를 이렇게 막 동시에 입을 수 있어? 그게 안 되잖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선택적 동시는 뭐냐? 나는 상의를 반드시 입어. 선택을 해. 하의를 반드시 선택을 해. 요것도 해. 이것도 해. 그러니까 다 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너네 이런 적 없냐? 아침에 지각할까봐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일단 와이셔츠는 입었어. 급해가지고 엄마 나 빨리 갈게 하고 나갔어. 그런데 나갔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랫도리가 허전한 거야. 시원한 거야. 바지를 안 입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적 없습니까? 난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가지고 다시 바지 입으면 되잖아. 요것도 선택을 동시에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의 입었어.
비록 하위 실종이었지만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입었죠. 그러면 얘도 입고 얘도 입었잖아. 그러면 선택을 동시에 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서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입은 건 안 돼. 자, 상의만 입었어. 바지 안 입고 그냥 하위 실종으로 계속 다녀. 그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바지는 입었어. 근데 우통을 까고 다녀.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즉 뭐냐면 이 두 개가 있으면 얘도 반드시 해. 얘도 반드시 해. 그런 뜻이에요. 선택을 얘도 해. 얘도 해. 그게 바로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주사위 많이 하죠. 주사위.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36 잘 알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있겠죠. 첫 번째 주사위는 6개, 두 번째도 6개. 얘를 곱해가지고 36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를 왜 곱하느냐? 네, 이게 선택이라는 게 이 두 개 주사위를, 요 두 개 주사위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슉 던져야지 36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주사위 던지고 뭐 좀 며칠 있다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괜찮은 거야. 그럼 결국 얘도 하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도 하고 얘도 다 해라. 그것이 다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제가 적은 꿀팁 2번을 보면 이런 얘기 있죠. 각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을 때 곱셈을 한다. 자, 상의가 나이키일 때도 하의는 3가지. 상의가 아디다스일 때도 3가지. 3가지 같죠? 다 3 같잖아. 그럼 이럴 때는 결국 3가지인데 상의가 나이키, 아디다스 두 개니까 2랑 3을 곱해라 이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1개당 3개, 1개당 3개. 이럴 때도 곱의 법칙을 써도 됩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길찾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A에서 C로 가는데 B를 거쳐서 가야 되겠네요. 자, 봐봐. 나는 A를 갈 때 B를 거쳤다가 C를 가고 싶대요.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 B에서 C는 2가지. 요 3이랑 1을 곱하느냐 더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너네 나는 C까지 꼭 가고 싶어. A에서 C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A에서 B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죠? B도 안 왔는데 B에서 C만 가면 안 되겠죠. 즉 뭐냐면 이렇게 갔으면 이것도 완료해라. 요것만 하면 안 된다. 요것만 하면 안 된다. 2개 다 해야 된다. 2개 다 선택해야 된다.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개를 곱해가지고 6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합의 법칙을 봅시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는 동시에 안 일어나나요? 그때 MN이면 이제는 2개 더 해라. 자, 꿀팁을 봅시다. 마찬가지로 동시는 시간이 아니고 역시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각 사건이 따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케이스 분류의 관점에서 덧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합의 법칙인데 결국 요거는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잘 세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막 셀 수 없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자 이 말이에요. 크게 분류를 해서 각각을 세자 이 말이야.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게 선택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 다 세야 되죠. 빠짐없이 세야 되겠죠. 요 2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60명이 다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60명을 나는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간단하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그랬죠. 너네 남자인 동시에 여자일 수 있냐? 이거 두 개 동시에 될 수 있어? 안 되죠.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잖아.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안 되네요. 빠짐없이 셌냐? 자, 너네 모든 이 60명을 남자, 여자 말고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분류하면 빠짐없이 세는 게 맞구나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자 선생님 뭐 40명, 여자 20명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럼 이거는 동시에 선택도 안 됐고 빠짐없이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이때는 두 개를 더해서 총 60명이구나 이런 말이 돼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사 60명이 신고 있는 뭐 신발의 브랜드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 나이키를 입을 수도 있겠죠. 나이키를 신을 수도 있겠죠. 아디다스. 세 번째 뭐 뉴발 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동시에 선택할 수 없냐? 너네 나이키, 아디다스를 동시에 신을 수 있습니까? 한 짝씩. 한 짝 나이키, 한 짝 아디다스. 그런 거 말고.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신발은 그냥 양쪽 다 같은 브랜드만 신는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너네 나이키, 아디다스를 같이 신을 수는 없죠. 동시에 선택 안 되죠. 이거 만족하네요. 빠짐없이 셌냐? 너네 이 60명이 브랜드가 이 세 개로 다 될 수 있을까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데? 빠짐없이 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얘들아, 요 브랜드, 요거. 푸마다, 푸마. 뭐 푸마를 신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개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또 봅시다. 또 길찾기 문제가 나왔네요. 나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이 말이죠. 케이스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버스로 가느냐, 두 번째 기차로 가느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봅시다. 자, 케이스 분류가 잘 되는지 봅시다. 동시에 선택 가능하냐? 너네 A에서 B까지 가는데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탈 수 있냐? 내 몸이 두 개로 분열돼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탈 수 있어. 그거 안 되잖아요. 버스를 타면 버스만 타고 기차를 타면 기차를 타야지. 동시에 선택이 안 되죠. 그럼 만족하네요. 빠짐없이 되느냐? A에서 B 가는데 버스 아니면 기차잖아. 비행기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요 두 개면 충분하구나. 만족하네요. 자, 그러면 버스 3가지, 기차 2가지. 케이스 분류 관점이구나. 2개 더 해야죠. 그럼 답은 5가지구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문제 하나 봅시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문제 1번이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자, A에서 C까지 가고 싶죠. 그러면 B를 거쳐 가도 되고 D를 거쳐 가도 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분류 관점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되지 말고 케이스 분류 관점에서 보자고.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 케이스 분류로 잘 됐을까요? 요거 동시에 가능해요. 그럼 내가 B를 통해 가면 D를 통해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반대로 D를 통해 가면 B를 통해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 동시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면 충분합니까? 자, A가 B 거쳐서 D 거쳐서 말고는 C로 가는 게 없잖아. 그러면 요 두 개면 충분하지. 잘 됐네요.
자, A에서 B로 가는 거 4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여기는 2가지, 3개지.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죠. 자, 중간에 멈추느냐 끝까지 하느냐 좀 보세요. A에서 C까지 가야 돼. 그럼 B까지도 가고 그 다음 B에서 C까지도 해야 돼.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돼. 그러면 길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선택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곱해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A에서 B로 제일 위의 길로 갔대. 그때 B에서 C로 가는 거는 3가지. 한 개당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한 개당 몇 가지? 다 3가지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12. 계산해 봅시다. 6. 요 2개는 어떻게 할까요? 더해야죠. 케이스 분류 관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 2개는 더해라. 그러면 답은 18이 된다. 이 말이 되면 되겠네요. 요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아주 대원칙이랄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해라. 그러면 각각은 곱의 법칙을 쓰고 결국에는 더한 게 답이다.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2개의 주사위가 대단히 잘 나와요. 자, 여러분 2개의 주사위가 나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표를 그리세요. 반드시 표를 그리세요. 표가 거창한 게 아니야. 자, 표는 이런 겁니다. 자, 2개 주사위라 그랬죠. 그러면 2개 구분해 봅시다. A, B다.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누는 1부터 6까지죠. 1, 2, 3, 4, 5, 6. 1, 2, 3, 4, 5, 6. 이 문제에서는 두 주사위 눈을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더한 거를 다 적어. 다 적어. 왜 이거 귀찮냐?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너네 여기 보면 4의 배수, 5의 배수죠. 막 4의 배수만 막 찾고 5의 배수 찾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빼먹어. 뭔가를 빼먹으니까 괜히 여러분 깝치지 말고 요거 그리세요. 자, 2개 더해 봅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 2, 3, 4, 5, 6, 7, 3, 4, 5, 6, 7, 4, 5, 6, 7, 8, 5, 6, 7, 8, 6, 7, 8, 9, 7, 8, 9, 8, 9, 10, 그 다음에 10, 11, 11, 12 됐다. 여기서 찾는 거야. 4의 배수 8, 12. 5의 배수 됐네. 요것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개, 4개, 7, 10, 11, 13, 15, 16 답은 16개가 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2개 주사위가 나왔다. 만약에 차를 구해라면 2개 차이를 다 적으면 되겠죠. 2개 곱했는데 뭘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또 다 적으면 되겠죠. 표 그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니까 2개의 주사위가 나온다. 그럼 반드시 표를 그리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건데 2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순열과 조합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순서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조합은 단순히 그냥 뽑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열은 회장, 부회장 2명을 뽑자. 조합은 대표 2명을 뽑자. 자, 경우의수로 할 때 저는 또 모든 경우를 한번 적어 볼게요. A, B, C 중에 반장, 회장, 부회장. 그럼 가능한 게 A 회장, B 부회장, B 회장, A 부회장, 그 다음에 B 회장, C 부회장, C 회장, B 부회장, C 회장, A 부회장, A 회장, C 부회장. 이렇게 6가지. 자, A, B랑 B, A가 서로 다르죠. 얘는 A가 회장, B가 부회장. 요거는 회장, 요거는 부회장입니다. B가 회장, A가 부회장. A랑 B가 뽑힌 건 맞는데 누가 회장이냐, 누가 부회장이냐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A, B, B, A 다르다. 그 말은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요거를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P 이렇게 적죠. 그럼 얘는 3P이다. 요거 계산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했죠. 지금 2명을 뽑았죠. 2명을 뽑았죠. 2개의 자리를 만들어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명 중에서니까 3명 다 와도 되겠죠. 두 번째 자리는 여기서 뽑히되는 못 오죠. 그럼 2가지. 요 2가지를 곱해라. 그래서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NPR 계산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NPR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죠. 그럼 나는 칸을 알게 만들어야겠네요. N명 중에서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N명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한 명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마지막 R번째는 N-R 더하기 1이 된다.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겠죠. 요거를 팩토리아로 고치는 것도 기억나죠?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성질이 나오죠. 우리가 0 팩토리아는 1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NP, N을 보죠. R 자리 N이 들어갔죠. 여기 R 자리 N 넣어봐봐. N 빼기 N은 0이죠. 그럼 이거는 0 팩토리아 분의 N 팩토리아다. 0 팩토리아가 1이니까 얘는 N 팩토리아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NP 0을 봅시다. R 자리에 0을 넣어봅시다. 여기 0 넣어보세요. 그러면 N 팩토리아 분의 N 팩토리아니까 1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순열의 성질을 알 수가 있겠네요. 조합 보죠. A, B, C 3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자. 자, 난 이번에도 모든 경우를 다 적어 보겠습니다. A, B, B, C, C, A.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 2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3명 중에 대표 2명 우리가 기호로 3, C, 2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이건 좀 지워봅시다. 그럼 요거는 3C이다.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A, B, B가 달랐죠. 하지만 대표 2명이 되면 동등한 위치가 되니까 2개였던 게 1개가 되죠. BC, CB도 BC로 1개가 되죠. CA, AC도 CA로 1개가 되죠. 2개였던 게 1개로, 2개였던 게 1개로, 2개였던 게 1개로 이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C는 3P를
2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가 아니죠. 2 팩토리아죠. 왜냐면 이 두 명을 A, B, BA는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A가 앞에, 그 다음 B가 앞에. 결국 2란 얘기는 이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2 팩토리아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다 적죠. 여러분들이 이제 NCR을 알고 싶다. 그럼 일단은 NPR을 구해. 똑같은 게 몇 개냐? 여기는 두 자리, 두 명이니까 2 팩토리아 나눴죠. 그럼 여기는 R명이니까 R 팩토리아를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죠. NCR은 NC N-R이랑 같구나. 이거를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보죠. OC나 OC3이 결과가 같죠. 이걸 볼게요. OC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5개가 있대. 이 중에 2개를 뽑고 싶대. 뽑았어. 그럼 3개 남아있죠. 아니 그러면 2개 뽑으면 3개는 자동으로 남잖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는 같다 이 말이에요. 2명을 뽑으나 3명을 뽑으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을 비교해 봤는데 이 식 있죠. 이 식. 여러분들이 이 식을 뭐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R 팩토리아를 곱해 볼게요. 자, 거기 밑에 있는 꿀팁 4번을 볼게요. 그 밑에 얘가 있죠. 얘를 안 보죠. 이어 달리기 선수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돼 있죠. 10명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있대요. 10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중에 이어 달리기 선수 4명을 뽑는 거죠. 달리는 순서까지 정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나는 4명을 뽑아가지고 이어 달리기가 또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거를 정해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이 10명 중에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이 결과는 10P4인 거 알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명 중에서 4명을 이렇게 이어 달리기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달리기 잘하는 애들 4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순서 정하기 전에 일단 이 중에 선수 4명 뽑아야 되겠죠. 일단 뽑아야죠. 열 명 중에서 보자. 누가 달리기 잘하나? 너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제 얘네가 선수야. 자, 이제 이 4명 중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열하는 거예요. 이 4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열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10명 중에 선수 4명을 뽑았죠. 10명 중에 4명 뽑은 거지. 그럼 이거는 10C4다 이 말이에요. 요 4명을 배열한다.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요거는 4 팩토리아죠. 자, 여러분 보세요. 10P4는 10C4랑
4 팩토리얼을 곱하면 돼요. 결국 요거예요, 요거. CP4는 10C4에다가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 대단히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뽑고 배열해라. 뽑고 배열해라. 이게 뽑는 거, 배열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NPR의 뜻이 뭐냐?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했죠. 그 말은 뭐냐? NCR 일단 뽑고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배열해라. 자, 잘 기억하세요. 뽑고 배열해야 됩니다.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함수의 개수. 마지막 함수의 개수네요. 요거 한번 일단 좀 싹 지울게요. 자, 마지막 함수인데 내가 함수의 개수를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중복 승열, 중복 조합을 할 건데 전부 다 나는 함수의 개수처럼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밑바탕으로 요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좀 적어주세요. X 개수만큼 칸 만들고 Y 배열. 이 말을 꼭 적어주세요. X 개수만큼 칸을 만들고 Y를 배열해라.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 한번 보죠. 정의역 1, 2, 3, 공역 5, 6, 7, 8. 자, X만큼 칸을 만들어라. 자, X 1, 2, 3이죠. 그러면 1, 2, 조금만 넓게 적을게요. 1, 2, 3, 칸을 만들어라. 1, 2, 3에 대응되는 애를 결국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 이렇게 간다. 1은 5로 갔죠. 2는 7로 갔죠. 3은 6으로 갔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함수의 개수. 첫 번째 함수. 자, 함수가 되려면 일단 1부터 대응을 시켜보죠. 그럼 1은 5, 6, 7, 8 어디를 가도 상관없죠. 네 가지가 다 가능하네요. 예를 들어서 1이 6으로 갔대요. 그 다음 2가 대응을 가보죠. 2가 6으로 가도 될까? 괜찮죠, 함수는. 2는 4개 어디 가도 상관이 없죠. 2가 7로 갔대. 자, 마지막 3은 대응할 건데 6, 7 대응해도 상관없죠. 4개 다 가능하겠죠. 요 4를 3개 다 곱해라.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의역이 다르고 치역이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를 얘기하겠죠. 두 번째. 1대1 함수. 자, 또 예를 들어 보죠. 1이 대응이 돼. 1이 대응돼. 그러면 5, 6, 7, 8 어디 가도 상관없죠. 네 가지.
만약에 1이 이제 5로 갔대요. 그럼 보세요. 1대1 함수는 2가 5로 가면 안 겠죠? 안 되죠. 하나가 하나로만 가라. 그럼 5를 제외한 6, 7, 8 세 가지. 만약에 이렇게 7로 갔다가 봅시다. 마지막 3은 5, 7 가면 안 되겠죠. 나머지 남아있는 두 가지. 결국 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이 뜻이 뭐냐면 4, P, 3을 뜻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를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다 적어 봅시다. 이거이면 함수값이 더 크다. 결국 증가함수를 얘기하네요. 1, 2, 3이 대응을 가봅시다. 자, 보세요. i랑 j는 정의역을 얘기하죠. 즉 정의역 1, 2, 3을 얘기해요. 1, 2, 3 갈수록 다 커지죠. 그러면 각각이 대응하는 함수값, 여기 네모에 들어갈 때 함수값이죠. 그 값도 더 커라. 1, 2, 3 더 클수록 함수값도 더 커라. 이런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이 만약에 6으로 갔대. 여기 만약에 6으로 갔대. 2가 5로 갔대. 이거 안 되겠죠. 2가 5로 갔다. 이거 안 되겠죠. 6보다는 더 큰 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적어볼게요. 가능한 게 여기에 5, 6, 7 가능하겠고 5, 6, 8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5, 6, 7, 5, 6, 8 5, 7, 8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6, 7, 8 가능하겠고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도 대응, 2도 대응, 3도 대응이죠. 그러면 공역의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몇 개 받을까요?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러면 이 1, 2, 3 전부 다 일단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 4개 중에 3개가 대응이 되겠죠. 그럼 결국 뭐냐? 이 4개 중에 3개인 거야. 이 4개 중에 3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4개 중에 5, 6, 8이 대응이 된다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4개 중에 3개를 뽑은 거죠. 즉, 이 뜻은 뭐냐면 4C, 3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요 4개 중에 대응되는 3개를 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정해져 있다. 자, 1, 2, 3으로 갈수록 더 큰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5는 제일 작은 1로 가야 되겠죠. 6은 그 다음, 8은 그 다음. 요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하는 건데 뭐 이땐 대응이겠죠. 이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안 된다. 뽑히면 대응되는 거는 자동으로 정해진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4C, 3은 맞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곱하기 1은 뭐냐? 대응되는 거. 아까 내가 얘기한 뽑고 배열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를 배열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1대1 함수가 4p, 3이라 그랬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1, 2, 3이 대응되면 여기 3개로 대응되는 게 맞죠? 그럼 요거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예요. 얘도 결국은 뭐냐면 4C, 3이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5, 6, 7이 뽑혔다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이 증가함수는 갈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었죠. 하지만 1대1 함수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것도 가능한데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단 서로 같은 데만 안 가면 되잖아. 그럼 결국 뭐냐? 이 5, 6, 7을 이 대응하는 거를 3팩토리야. 즉 1열로 나열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기다 뭘 곱하느냐? 여기다가 배열하는 3팩토리아를 곱한 거랑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뽑고 배열하는 게 한 가지, 여기는 뽑고 배열하는 게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그래서 1대1 함수랑 이 증가함수랑 뭐 다 잘 알겠지만 요 개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정한 고3 확률과 통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